안녕하세요. 민스 에리어입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그래미 어워드. 한 번이라도 트로피를 손에 넣으면 그 가수의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음악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시상식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래미는 매년 축제만 열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받았지? 왜 저 가수는 후보에도 없지? 심사 기준이 도대체 뭐야? 이런 논란 역시 수십 년 동안 함께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그룹 BTS가 그래미 출품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미의 공정성과 심사 기준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미 측은 새로운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아시아 음악의 다양성을 조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아티스트와 팬들은 지역과 언어를 기준으로 별도 부문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음악을 구분짓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역대 그래미 최악의 논란 탑10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 밀리 바닐리, 그래미 트로피를 박탈당한 유일한 사례. 1989년 독일 출신 듀오 밀리 바닐리는 걸 You Know It's True라는 히트곡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며 그래미에서는 신인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당대 최고의 신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실제 음반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립싱크 정도가 아니라 앨범 전체를 다른 사람이 녹음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마는데요. 이 사건은 음악계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고, 그래미는 결국 이미 수여했던 신인상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미 트로피가 박탈된 사례는 거의 이 사건이 유일하며, 이 사건 이후 음악 산업은 라이브 공연과 보컬 검증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9위 프랭크 오션의 그래미 거부. 그래미를 거부한 유명 가수는 여럿 있었지만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프랭크 오션입니다. 2016년 그가 발표한 블란드는 평단에서 역대 최고의 앨범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았음에도 프랭크 오션은 그래미 후보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그래미가 젊은 아티스트와 흑인 음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또한 그래미의 심사 방식이 현재 음악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은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그래미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 사건은 그래미가 정말 최고의 음악을 뽑는 시상식인가? 라는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8위 AI 샘플링 시대. 최근 음악 산업은 AI 기술과 샘플링의 발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보컬, 기존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한 음원, 그리고 과거 음악을 재해석한 샘플링까지 이제는 사람이 만든 음악과 기술이 만든 음악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그래미 역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래미는 인간의 창작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며 AI가 전부 만든 음악은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I를 일부 활용한 음악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샘플링 역시 새로운 창작인지 기존 음악을 활용한 편집인지 그 기준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시상식의 기준은 아직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미를 뒤흔든 더 거대한 논란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래미는 정말 공정한 시상식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권위의 상징일까요? 7위부터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탑10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 미루지 마시고 말 나온 김에 꾹꾹 눌러주시고, 꾹꾹 눌러주셨다면 이제 그래미의 권위에 큰 타격을 준 3가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논란은 단순히 한 해의 수상 결과를 넘어 그래미의 심사 방식과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키운 사건들입니다. 그럼 7위부터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위 드레이크의 그래미 비판과 후보 철회. 세계적인 래퍼 드레이크는 그래미와 가장 자주 충돌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인데요. 2019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그는 가즈 플랜으로 베스트 랩송을 수상했고,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이미 사람들이 당신의 노래를 부르고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고 있다면 그게 이미 성공입니다. 굳이 그래미가 그 사실을 증명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요. 이 발언은 그래미의 권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방송 과정에서 더 큰 논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미 중계는 그의 발언 일부를 편집해 내보냈고, 시청자들은 그래미의 불리한 내용만 잘라낸 것 아니냐며 비판한 것입니다.
이후 드레이크는 여러 차례 자신의 작품을 그래미 후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그래미보다 팬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꾸준히 밝혀 이 사건은 그래미는 정말 음악인들이 가장 원하는 상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6위 아델이 비욘세에게 트로피를 바친 순간. 2017년 그래미 시상식 당시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의 앨범 수상이었습니다. 후보에는 아델의 25와 비욘세의 레모네이드가 올랐고, 결과는 아델의 수상이었지만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음악 평론가들은 비욘세의 레모네이드를 그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했고,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성 면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수상 무대에 오른 아델 역시 예상 밖의 발언을 합니다. 그녀는 트로피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올해의 앨범은 비욘세의 레모네이드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트로피를 두 손으로 나누는 듯한 행동을 하며 비욘세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상자가 자신의 수상을 미안해하는 듯한 모습은 전 세계에 큰 화제가 되어 이 사건은 그래미가 대중성과 판매량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5위 매클모어가 켄드릭 라마를 제치고 수상한 논란. 2014년 그래미는 지금도 가장 논란이 많은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최고의 관심사인 힙합 부문 후보에는 켄드릭 라마의 굿키드, MAADCT, 그리고 매클모어 앤 라이언 루익스의 더 하이스트가 올랐고, 결과는 놀랍게도 매클모어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는 베스트 랩 앨범은 물론 여러 주요 랩 부문까지 휩쓸었지만, 당시 많은 평론가와 팬들은 켄드릭 라마의 앨범을 힙합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었고,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클모어는 시상식 직후 켄드릭 라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훗날 공개되며 또 한 번 화제가 됩니다. 당신이 이 상을 받았어야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수상자 본인조차 결과에 부담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래미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장면으로 남아 이 사건 이후 그래미는 힙합과 R&B 장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됩니다. 7위부터 5위까지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수상자조차 결과를 의아해했고, 팬들과 평론가들 역시 심사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욱 큰 논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후보 탈락 사건, 전 세계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결정, 그리고 그래미의 공정성을 흔든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과연 4위부터 2위에는 어떤 사건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하셨죠? 다음 이어서 만나러 가도 되겠죠? 후보조차 되지 못한 세계적인 히트곡, 수십 차례 후보에 올랐지만 번번이 최고상을 놓친 전설적인 아티스트,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지금도 역대 최악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사건들 4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위 더 위켄드 블라인딩 라이츠 노미네이트 제외 사건. 2020년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는 블라인딩 라이츠를 발표합니다. 이 곡은 발매 직후부터 전 세계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빌보드 핫백에서 오랜 기간 상위권을 유지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팝송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평론가들의 평가도 매우 뛰어났고,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올해 그래미를 휩쓸겠구나 라고 예상했지만, 후보 발표 당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라인딩 라이츠는 단 한 개의 부문에도 후보로 오르지 못해 팬들은 물론 음악 관계자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위켄드는 즉시 SNS를 통해 그래미는 부패했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후 한동안 자신의 음악을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래미의 투명성과 심사 방식에 대한 논란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래미 측은 구체적인 심사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지금도 역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후보 탈락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3위 비욘세와 올해의 앨범 징크스. 비욘세는 그래미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장르별 부문에서는 수많은 트로피를 거머쥐며 새로운 기록을 계속 세워왔지만, 이상하게도 그래미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올해의 앨범과는 오랫동안 인연이 없었습니다. 특히 비욘세, 레모네이드, 르네상스는 평론가들로부터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여러 매체의 올해의 앨범에도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상은 다른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죠. 이 때문에 팬들은 비욘세가 장르 부문에서는 인정받지만 최고상에서는 계속 배제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음악 평론가들 역시 대중성, 예술성, 영향력을 모두 갖춘 작품들이 최고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은 반면, 그래미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매년 뛰어난 경쟁작이 많았고 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넘어 그래미가 최고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2위 흑인 음악은 왜 최고상을 받기 어려운가? 그래미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논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종과 장르, 편향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음악인들은 힙합, R&B, 소울 같은 장르가 장르별 부문에서는 인정받지만 최고상인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실제로 여러 해 동안 평단의 극찬을 받은 흑인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최고상을 놓치면서 이러한 비판은 반복됐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비욘세나 더 위켄드뿐만이 아니라 드레이크, 제이지, 카니에 웨스트, 프랭크 오션 등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도 그래미의 심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나 반면 그래미 측은 투표는 다양한 분야의 음악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특정 인종이나 장르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과연 최고상은 모든 장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처럼 그래미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수상 결과를 넘어 음악 산업 전체의 다양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위부터 2위까지 그래미 역사에서 가장 큰 논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래미가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음악 산업의 가치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드디어 1위에서는 최근 전 세계 음악 팬들의 큰 관심을 받은 BTS의 그래미 보이콧과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신설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래미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으신 분은 없겠죠?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탑10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이제 마지막 순서 1위는 최근 전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사건, 바로 BTS의 그래미 보이콧 선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팀이 시상식에 불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1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은 지역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새로운 부문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바로 베스트 아시안 팝 퍼포먼스, 즉 최우수 아시아 팝 퍼포먼스 부문입니다. 그래미 측은 K-팝, J-팝, C-팝 등 아시아 음악 시장의 성장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고, 또한 이 부문은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한 음악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아시아 아티스트를 조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BTS가 2027년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멤버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우리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사랑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정과 구분 사이의 해석 차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BTS와 일부 팬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티스트를 굳이 지역별로 다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 반면 그래미 측의 레코딩 아카데미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새 부문은 아시아 음악의 다양성과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아시아 아티스트를 일반 부문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르 부문에 출품하더라도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같은 주요 부문에도 동시에 출품하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BTS가 원칙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음악은 국적이나 언어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지지를,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상이 생기면 더 많은 아시아 가수들이 조명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시아 음악을 위한 첫 전용 부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네요. 즉, 이번 논란은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 음악의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가에 대한 시각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래미는 앞으로 달라질까요? 그래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때마다 조금씩 제도를 바꾸며 변화해왔습니다. 이번 BTS의 결정 역시 앞으로 그래미가 국제음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네요. 지금까지 역대 그래미 최악의 논란 탑10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과 비판을 받는 시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BTS의 결정은 그래미와 글로벌 음악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TS의 보이콧은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아시아 팝 부문은 더 많은 아시아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깊이 있는 탑10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